원조 친노 구속. 네, 어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박인복 여주대 교수 또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민재 앵커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 이상호 위원장이라는 인물 도대체 왜 원조 친노라고 불리고 현역 국회의원단인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교수님?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팬덤 정치, 예. 팬덤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시조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될 시절에 노사모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노사모를 이 이상호 씨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보면 부산 노사모의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네네. 전국의 노사모 모의를 만드는 어떤 그런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분이 예. 조직적으로도 했지만 어쨌든 SNS 속에서 아까 말했던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도 네네. 유명하신 분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서 예. 어쨌든 그때 2012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혁혁한공을 세웠다라고 2002년에요. 2002년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때 당시로서는 아무 역할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예. 노무현 때는 업무 공직에도 가지도 못했고 네네. 또 공공기관에도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캠프 때 현장 조직 담당을 하면서 이분이 네네. 또 선거에 직접 뛰어들어서 역공을 세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감사로 취임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분의 경력은 뭐 건설이나 네. 뭐 공제조합을 할 수 있는 금융이나 이런 경력이 일천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사실은 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굉장히 연봉도 높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금융적 지식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때 사실은 말이 좀 익숙긴 했습니다. 그랬군요. 너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어쨌든 대선 창출에 공을 세워서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했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이번에 라임 사태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그렇죠. 된다고 해서 이번에 관심이 아마 높아질 거예요. 그렇군요. 방금 설명해 주신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시절이 문제가 된 건데 이 얘기 조금 뒤에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이 이상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지난 4.15 총선 때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선 출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시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결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것은 민생 경제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피를 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정치권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방금 보신 그 영상 속 인물인 이상호 위원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라임 사태 관련자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인데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 또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대가로 주신 겁니까?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 하셨습니까? 라임 피해자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바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 4월에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 후 나오는 모습으로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이상호 위원장이 지금 구속된 혐의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8천만 원 정도인데 조금 나눠서 보면 3천만 원, 5,600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일단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네. 돈을 받았어요. 대가성은 없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정치인이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이 된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00만 원어치의 상당의 이제 주식을 받았다. 이제 배임 수재인데 이 배임 수재라는 거는 반드시 네. 부정한 청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6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재라고 인정이 된 거고 배임 수재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의 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공직자가 받으면 뇌물인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대가성의 자금에 대해서 배임 수재로 이제 의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상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죠? 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네.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배임 수재라는 죄명이 붙은 건데 성격은 배임 수재죄라는 죄의 성격은 일반인의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일단 이 이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의혹이 처음에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3월에는 SNS를 통해서 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 회장이 투자 상담 이야기를 하길래 담당팀에 상담하라고 했다.
있다. 또 다음에 연락 오면 정중히 그 내용을 전하라 한 것이 전부다. 이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물론 1심, 2심 뭐 대법원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법원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두 개가 합치면 3천, 5천이면 1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구속시키는 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자금자 3천만 원이고 네. 이게 어쨌든 뇌물적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 공제조합 상임 감사이기 때문에 네.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아마 공무원 의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뇌물로 의율한 게 아니라 일단 배임 수재를 했는데 성격 자체는 뇌물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600만 원 억대가 안 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굉장히 이걸 엄중하게 본 거고 네. 구속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범죄 자체를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죄질이 안 좋아 보여도 범죄 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되면 영장 발부 못하죠. 그런데 네. 범죄 사실 소명이 됐다. 그리고 정치자금 3천만 원인데 이 배임 수재의 5,600만 이게 성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법원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여권 정치인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구속 사례가 나온 건데 앞으로도 뭐 관련 여권 인사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에 이 건과 관련돼서는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라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네. 해외 또 이렇게 여행을 뭐 여권 인사들 위주로 뭐 시의원 포함해서 전직 의원, 현 의원들 해서 뭐 필리핀에 뭐 리조트를 갔다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은 기소 내용이 적시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이상호 위원장을 구속을 필두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정치권의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과연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따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라임 사건은 또 특히나 이게 관심을 받는 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금융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뭐 저기 금융팀에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라임 펀드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라임 펀드 사태만큼이나 또 한 가지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 역시도 지금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펀드 판매액의 절반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일단 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 피해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가 피해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 2천만 투자했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되라는데 1억을 모으려고 생각해보세요.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건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이 마비됐거든요. 한 분 휠체어 타고 오신대요. 평생을 모은 그 사망보험금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정말 한 입에 이렇게 태워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게 전직 옵티머스 대표 이혁진 씨입니다. 근데 이 이혁진 씨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금융정책특보로 일하기도 했었고 과거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 이혁진 씨 2016년의 모습 한번 보시죠. 2012년도에는 초초과제 출마를 한번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더불어정치실천본부 대변인을 맡게 된 이혁진입니다. 네, 지금 이혁진 씨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양대 동문이다. 그래서 이 친분관계 작용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광인복 교수님. 이 이혁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이죠. 2017년 5월 10일에 청와대의 연풍문이라는 곳에 2층 카페에서 행정관과 만나서 임종석 전 실장과의 친분을 뭐 이렇게 과시했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혁진 씨 같은 사람도 청와대의 연풍문 2층 카페나 뭐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인에도 개방된 장소입니다. 아, 과거에는 그게 백일문이라 해가지고 네네. 위에 카페가 없었고 네. 출입할 때 검색을 하고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예. 최근에는 거기가 연풍문으로 해서 일반인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단지 여기는 청와대 직원들과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간단한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외부인을 하고 1차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장소로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날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라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검문 검색이 엄중했을 때고 네네. 사전에 누구랑 약속되지 않고는 여기 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
그 누구랑 약속돼 있는 확인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불구하고 왔었다는 거는 분명히 내부의 어떤 분들이랑 약속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게다가 뭐 각종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혁진 씨는 또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서 왜 왔냐는 질문에는 종석이 형이랑 친하잖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규모 피해 사태를 낳고 있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자꾸 이혁진 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설립자이자 뭐 전 대표이기도 하고 또 여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투자금을 모으는데 뭔가 회사가 크는데 뭔가 이제 뒷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제기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이혁진 씨가 과거에 임종석 특보와 함께 평양을 갔었다. 라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에요. 2006년 6월에 당시 임종석, 저 왼쪽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인물과 함께 이혁진 씨가 평양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뭐 친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평양에 같이 갔다고 하고 또 한양대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친할 수도 있고 일종 호가호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풍문 앞에 간 것도 가서 나 뭐 누구 형이랑 친하니까 만나러 왔어.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 실장한테 전화해서 진짜 친하세요?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가호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왜 이런 대형 금융 사건에 정치권 혹시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갖고 가지냐면 이제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 좀 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금융 사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다가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신이 아니니까. 실패해서 우리 정말 잘하려고 제대로 투자하는데 실패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애초에 되도 않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저 돈 받아놓고 거기다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애초부터 사기라고요,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운영사들이 이 정도로 대담한 금융 범죄를 애초부터 벌일 수 있었던 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구성원들을 좀 보면 정치권 실세들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네. 선이 닿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압력, 그런 뒷배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 유용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첫째는 금융범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금융범죄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일단 이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그래서 피해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담한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럼 이제 정치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정치권 문제 파고들어야죠. 이걸 만약에 검찰이 무조건 처음부터 이거 정치권 문제 아니야라고 그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이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융범죄로서 접근을 해서 피해자 구호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치권의 의혹 문제까지도 넘어가는 게 수순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바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영풍문은 청와대 외부로 아무나 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혁진 씨가 최근에 미국에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 중간에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그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출국 금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거겠죠. 변호사님,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정말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러면 이 이혁진 씨를 문제가 없어서 못 잡는 건가요? 아니면 안 잡는 걸까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진짜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예를 들면 성폭행 재판 중에 출국했다. 구속 사건도 어차피 아니겠죠. 그렇죠. 기소되고 재판 중이라고 해서 다 출국금지 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 중에 이미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피의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재판 중이라는 것도 검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도망갈 유인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왜 출국금지 걸지 않았는지를 의문이 들 수는 있는 거죠. 단순히 재판뿐만인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금 혐의 표착하고 수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받던 도중에 외국으로 간 거고 소재가 파악됐다면 범죄인 인도적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건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자꾸 의혹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외교부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검찰의 송환 요구가 또 먼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대답한 부분도 있고, 검찰의 경우에는 환매 중단 이전에서 이제 경영진에서 이혁진 씨가 물러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건 뭐 이혁진 씨 측 입장과 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대규모 투자 피해자를 낳은 이 옵티머스 사태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또 그 이전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첫 여권 정치인이 구속됐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